저희 토론 포맷은요, 제가 저희 7분의 토론자들께서 7분 안쪽으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7분 안쪽으로 이 발제하신 내용하고 포함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발제자님께 간단히 저희 토론자 코멘트를 좀 들은 다음 그 다음에 저희 폴로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롯데벤처스 임태희 투자부문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롯데벤처스에서 투자 부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입니다. 저한테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부탁 주신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 투자의 역할과 모기업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확장 효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롯데벤처스가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내용에도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독립제 CVC 같은 경우에 초기 기업과 후기 기업에 양분화돼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조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엘캠프라는 이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11회차에서 한 160개 정도의 기업들을 지금 선발 육성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부산 기수를 지금 올해까지 5기까지 좀 모집을 했고, 또 이제 미래식단이라는 이름 하에 푸드텍, 저희 아무래도 이제 식품에 대한 이제 사업 라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푸드텍과 관련된 미래식단 이름으로 이제 3기까지 지금 저희가 육성 프로그램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엘킨 프로 기반 하에 조금 더 스피너프로 된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조금 더 이제 모회사나 계열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 특화된 어떤 섹션, 섹터 특화된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대로 조금 급초기 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급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핀셋 투자보다는 좀 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에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산업, 유통이면 유통, 커머스면 커머스 그 내에서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강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장기적인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괄적인 조금 초기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하다 보면 CVC 관점에서는 이 현업에서 요청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다양한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업에서 요청하는 부분과 스타트업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간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대기업한테 저희 같은 대기업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POC라든지 MVP라든지 좀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제공받으면서 초기에 본인들의 사업을 검증하고 싶은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이제 관계를 좀 초기 기업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현업 이러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주관하는 현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장의 니즈, 본인들의 어떤 사업 전략, 단기적으로는 올해의 어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 빈칸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좀 발굴해서 연결해주기를 또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기 기업 투자와 어떤 현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조금 간극이 존재하는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의 어떤 CVC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CVC에 있어서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한 현업의 단기적인 어떤 전략과 사업의 어떤 빈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시리즈로는 BC나 CD에 있는 후기 기업 투자에 자연스럽게 이제 좀 발굴을 하고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후기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 육성 프로그램 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독립계 독립법인 CVC와 어떤 현업과의 어떤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중요성을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 4, 4분기부터 이제 그 벤처 투자 협의체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 멤버들은 저희 이제 그룹 내 어떤 사업군의 CSO 분들, 각 계열사의 CSO 분들, 그 지주에 담당하신 임원분들 이상으로 이제 모시고 분기별로 그 협의체 전에 저희가 이제 각 그 계열사의 그 CSO 분들 찾아뵙고 현안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현안을 조금 더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리고 당장에 좀 이제 단중기적인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투자 제안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종국에는 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펀드 외에 좀 프로젝트 펀드 그러한 니즈가 있는 계열사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저희가 프로젝트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 이후에는 바로 현업과 이제 협업이 가능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금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초기와 이제 중후기 이 이제 스타트업들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이미 발표하셨고, 노기수 팀장님 발표하셨고, 또벤처 얘기처럼 대기업들의 투자의 목표 그리고 현업과의도 관계 속의 그 간격을 막기 위해서 초기와 후기 투자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블루포인트 김호범 대표님, 블루포인트 벤처가 있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김용광입니다. 저희 회사는 초기단, 아주 극초기단 투자를 위주로 하는 엑스로이트고요. 현재 한 9년이 좀 넘은 것 같고, 현재까지 무게로 300개 넘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대기업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GS 에너지, GS 리테일, 그리고 한솔 홀딩스, 그리고 LG 전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까지는 CVC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타트업에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민간 영역에서 바라보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 씬에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느낌은 조금은 이전의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 못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를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 잘 개발해서 글로벌 대기업들, 외국계, 미국계 A사나 G사나 뭐 이런 데 얘기를 하지만 국내 S사나 뭐 H사나 이런 데 얘기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전까지 대기업과 얼마 전까지도 하청업체라고 표현했었죠. 관계가 이 투자를 매개로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물량을 이렇게 이제 배분해주는 형태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이런 버티컬한 상하 종속관계 이미지에서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약간은 횡적인 이제 동반자 역할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대기업 분들, 임원분들 만나보면 임원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시행단에 있는 현업 부서가 오히려 스타트업과의 협업 관계에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이제 관계 설정이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엑셀러레이터가 오픈이노베이션에서 기여하는 거는 저는 제일 큰 거는 대기업에서 말씀하시는 언어와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말씀하시는 언어를 중간에서 서로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객관적인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VC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오픈 이노베이션보다
저희 같은 민간 영역의 엑스플로이터들이 주관해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씬에서는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단 대기업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실행단 부서분들은 고민거리가 대개는 기획부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모집을 해서 이 스타트업들한테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현업부서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이 스타트업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민간 영역의 엑스플로이터들이 옆에서 조금 지원해드리면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향적으로는 저희 같은 민간 영역의 엑스플로이터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하청 받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기업과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오히려 대기업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권한을 주십니다. 뭐 선발이나 이런 걸 당신들 룸메이트에서 선발을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갖고 이런 관점에서는 되게 많이 지금 선순환적이고 아주 좀 좋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향후에 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대기업 입장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주 군시적인 아웃풋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은 롱텀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좀 바라봐 주시고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개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과 협업하시면서 조금은 라이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도구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CVC와 스타트업 사이에서 엑셀러레이트 펑션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면서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현업부서에 대해서 좀 긍정적 시각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보라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학계에서 우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박영 교수님 프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오늘 주제가 CVC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럼 CVC 투자 활성화의 장벽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벽은 크게 제도적 장벽과 비제도적 장벽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쉬운 제도적 장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숫자 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00% 완전제가 200% 부채 비율, 40% 외부 자금, 20% 해외 투자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모두가 동감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규제 샌드박스를 CVC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CVC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숫자 규제나 기존 규제를 해소해주는 거기에는 물론 국익에 사회적인 공익에 좀 부합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CVC 규제 샌드박스를 디자인했는데 CVC 현재 기존에 있는 CVC를 여기에 넣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뭘 넣을 것인가? 제 생각에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은 그 스페셜 퍼포스 비클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는 기존의 숫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배구조, 자유로운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구조, 자유로운 투자 대상인 자유로운 그런 SPV 구조를 만들고 그 SPV를 대기업 CVC 규제 샌드박스에 넣고 그 다음에 그 SPV 이내 아래에 CVC를 또 만들거나 그 안에 그냥 펀드를 결성하거나 뭐 여러 가지 펀드의 펀드를 결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약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체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 법의 기조가 좀 변화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률, 시행령 등등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면 제 토론 자료의 부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 장벽이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CVC 활성화의 시장이 되는 건 비제도적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제도적 장벽이 사실 제도적 장벽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CVC 활성의 비제도적 그건 무엇이냐? CVC는 기업 입장, 아까 강신영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CVC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계를 만들고 결국 다각화 전략의 일환인 거죠. 코퍼레이트 다이버시피케이션 일환입니다. 그러면 다각화 전략의 일환인데,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어발, 기업의 그 확장, 그 다음에 금산분리. 크게 나누면 금산분리와 문어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별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건 과학으로, 사이언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기존의 문어발 논리, 금성분리 논리를 CVC나 이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사이언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걸 활발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에는 인터널 캐피탈 마켓, 내부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애당초 우리나라 재벌이 왜 생겼냐 이거죠.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그룹, 다각화된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재벌인데, 우리나라 재벌이 왜 생겼냐면 사실 자본시장이 인컴플리트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본시장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니까,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면 소위 말하는 투자 수익률이 0보다 큰, NPV가 0보다 큰 기업은 투자가 되고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대기업 체계에서 소위 말하는 헤드쿼터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 헤드쿼터에서 다시 돈을 뿌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룹 구조인 거죠. 물론 자본만 그런 게 아니라 헤드쿼터에서 사람을 잔뜩 뽑아서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헤드쿼터에서 사람을 잔뜩 뽑아서 밑에 내려보면 공채운영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로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시장의 실패로 인한 내부 시장의 발달, 내부 자본시장, 내부 노동시장을 발달, 어떤 비즈니스 그룹의 논리적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캐피탈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 시기를 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일단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려면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외부에서 데이터 사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마켓을 디자인하는 학문적으로도 풀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비즈니스 그룹 구조가 데이터 입장에서 필요하고, 이게 플랫폼이 문어발 이름, 플랫폼 기업 이름을 말하긴 뭐한데, 그런 회사들이 문어발이나 비판을 받고 있는 근거가 이런 데이터를 통한 내부 인터널 데이터 마켓, 내부 자본시장, 내부 데이터 시장을 근거로 한 다양한 사업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순히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서 넘어서 이제 그걸로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다,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역량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해외 기업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문어발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문어발 확장이라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금산분리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나 이런 데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앞서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뛰어나서지만 사업 구조가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투자 수익률을 자기 생태계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발 구조가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어떤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대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걸 이제 수익을 거두려면 하나하나 계약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이미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커머스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런 다큐먼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어발 구조로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걸 수익화할 수 있는 마켓이 있으니 처음부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부 자본시장 그렇게 비즈니스 그룹이 생기고 다각화가 생긴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 그걸로서 인공지능의 생산 요소가 생겨서 기업의 다각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다각화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CVC라는 구조가 거기에 적합하다. 이런 논리로 비제도적 장벽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심오한 개념을 7분 만에 쏟아내셔서 여러분 다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일단 CVC가 현재 이 소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맡겨 있는데 이 규제들이 비효율성을 만들게 되는 것을 좀 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CVC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좀 시간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요하는 개혁인데 이 개선을 위해서 SPV 같은 형태의 어떤 비프를 통해서 고통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제안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CVC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런 선입견들이 과거 재벌에서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과거에 재벌이 발생할 수 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터넷 캐피탈 마켓의 필요성에 의해서 과거에서 그랬던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니즈 때문에 기업이 다각화되고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의 구조가 CVC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왜 CVC가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런 부정의식을 걷어내야 될까 싶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박용인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오늘 발제자분의 어떤 발표를 듣고 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상세 통계가 우리나라 이제 향후에 CVC나 전반적인 벤처 생태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사실은 그동안 CVC 그럼 기본적으로 독립법인 CVC 이거를 대부분 다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오던 것들이 현실인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사업부 CVC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인식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은 전체 벤처 투자에서 한 30% 이상을 지금 CVC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CVC 자체가 해외보다 적지만 조금 더 이제 활성화까지는 안 됐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뭐냐면은 이게 그럼 과연 우리 벤처 생태계 현재의 투자 이런 활성화 정도가 과연 정말 이게 우리 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CVC라고 하는 게 독립법인이나 펀드를 통한 투자, 기업의 펀드를 통한 투자라고 하는 CVC가 이게 벤처 생태계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회수 비중 중에 M&A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하나의 바로메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지. M&A를 통한 회수라고 하는 벤처 투자의 중에서 M&A를 통한 회수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다. CVC의 그런 직관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이 구조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VC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는 M&A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CVC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M&A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벤처 생태계 M&A 활성화하기 위해서 CVC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CVC 목적은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켓 센싱이 기본 1차적인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향후에 이제 M&A를 염두에 그런 실물 옵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VC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M&A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발표하셨던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M&A 중에서 CVC가 사전에 투자한 기업들의 비중을 본 거고 CVC가 투자한 전체 중에서 과연 기업이 M&A를 통해서 그런 걸 인수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는 보통 보면 그게 10에서 15%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보면 CVC가 예를 들어서 마켓 센싱 기능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다 M&A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CVC가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도 그런 CVC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VC가 활성화돼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한 국가의 벤처 생태계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VC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글로벌리 봤을 때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통적인 VC 말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벤처 생태계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AC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이른바 이제 올터너티브 VC라고 해서 뭐 CVC라든가 뭐 국부펀드라든가 크로스오버 투자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벤처 생태계 후기단이나 뭐 전반적인 그런 그 투자 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벤처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화해지고 있다. 두 번째, 다른 벤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꺼지면 다 뭐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라 그렇습니다만 CVC는 좀 스테잉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글로벌 벤처 투자 시장이 줄었지만 CVC는 그 줄어드는 그 비중이 좀 약하다. 그래서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발제자의 발표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민간 VC라고 하죠. 일반 그 CVC 아닌 그냥 일반 VC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A씨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VC도 이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게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CVC 활동이 우리나라의 M&A를 통한 회수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가 전환되는 그 관점, 그 기점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중재 조정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VC들이 단연간의 투자와 획수 경험을 통해서 대기업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하고 그 방향으로 기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처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업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M&A를 통한 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민간 VC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 안에 녹아 있어요. 물론 훌륭한 VC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거의 다 됐네요. 미국의 경우 보면 80년대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M&A를 통한 회수가 20%, IPO를 통한 회수가 80%였던 시장이었어요. 미국도 IPO를 통해서 회수를 했어요. 80년대까지는. 그런데 90년대 초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M&A를 통한 회수가 비중이 늘어서면서 지금은 당연히 이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구조로 변한 거죠. 즉 회수 시장 구조는 불변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 그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 뭐 CVC 관련 그런 그 정책적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뭐 아까 그 발제자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왔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반 지주회사 관련 CVC 규제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중견기업들도 일반 지주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주체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중견기업들은 상호출자 제한 집단의 영향을 그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 불구하고 일반 지주회사라서 조금 그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를 겨냥한 그런 규제 체계가 지금 거기에 지금 같이 엮여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이것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이슈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스스로 질문 오버하셔서 소리로까지 보여주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M&A라는 측면에서 아직 그 비중이 낮다. 물론 이게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 그 정도 인식 때문에 사실 좀 확대를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M&A 비중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5%까지 해외 정도 이상으로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해외도 80년대 M&A가 20% 비중밖에 안 됐는데, 더 훨씬 더 지금 이제 M&A가 더 중요한 사실 아웃풋의 이제 비클이 되는데, 형태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VC들도 지금 앞으로 그러한 것을 겨냥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좀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해주는 체질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려고 말씀드린 좀 부정적 인식이 걷어지고, 그리고 그런 규제들을 좀 줄여야만 활성화될 것이고, 저희가 정말로 어떤 선진 미국 같은 형태의 투자 형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진유보하는, 형태적으로 진유보하는 부분은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엄청 아주 인사이트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국벤처투자벤처운용연구소 김선영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용래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에 관한 행태 분석부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고, 저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로 뺐었는데요. 토론에서 이제 뒤로 좀 배치를 했었는데, 박용래 박사님께서 이제 행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한국벤처투자가 가지고 있는 덱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모태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이제 운용사들이 데이터를 기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미흡하나마 좀 분석을 해보니까 IVC하고 CVC로 이제 분류를 해서 다 살펴봤더니 IVC보다 물론 CVC가 출발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업력이 좀 짧고 규모가 이제 종업원 수 같은 규모가 좀 작은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박용래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것 대비 운용하는 자산은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 그 종업원 수만큼의 차이만큼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CVC가 큰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용 이력을 쌓기 위해서 공동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공동 이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이제 행태를 살펴보면 CVC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CVC들이 재무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VC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일부분은 모기업이 이제 100% 출자하는 모기업의 전략적 어떤 시너지 창출을 위한 목적의 펀드가 한 일부분이라면, 이제 그것 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정책 자금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운용을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는 이제 전년도, 후년도 약간 1, 2년, 3년 이런 이제 단기제표이기 때문에 살펴보기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과 그 앞에서 강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발제 자료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접목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CVC에서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재무적인 투자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신사업 창출이라던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목적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VC들의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주목적 투자는 사실 그 분야에 어떤 씨드를 뿌리는, 그냥 말 그대로 벤처 자금을 뿌려가지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 그냥 기여했다, 이바지했다, 이런 이제 미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한 60%가 되는 풀려져 있는 영역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우리나라 IVC의 보통 이제 투자 패턴인데, CVC는 상대적으로 IVC보다 주목적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볼 때에 문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를 위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에 선벽으로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수익성이 조금 낮은데 그럼에도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박용림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런 유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VC 투자에서 우리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앞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과 그리고 이제 M&A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근데 이 M&A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강영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기부에서 이제 매년 말에 벤처 천억기업 리스트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통계에서조차도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매출 1,000억을 달성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면서 매출 1,000억 달성 이전에 대기업의 이제 인수합병이 된 벤처기업들의 통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CVC 투자가 중요하고 M&A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벤처 성장 과정 속에서 인수합병이 매우 중요한 요소 회수 전략으로 추구 전략으로 대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대기업과의 시너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무서워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VC가 상대적으로 IVC보다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을 좀 육성 발전시켜서 모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노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조금 정부의 어떤 지원보다는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CVC가 모기업과의 벤처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 성과의 일부분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하셨던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벤처기업들도 홍보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좀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CVC들의 소위 말하면 그 순기능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익성이 낮아도 중국 쪽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책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잉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고 좀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KB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실제 정책 당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의 서성태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다들 강조하신 게 일단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제 CVC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여러 선진 사례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제도적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 기업 문화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CVC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CVC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아직도 조금 저희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6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먼저 펀드, CVC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CVC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제도적 방벽 개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펀드 조성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의 정책 금융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CVC가 좀 더 펀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조성된 펀드를 또 이제 적절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CVC 간의 이제 그런 경험이나 스타트업들을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네트워킹 활동도 좀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엑시트를 할 거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회수 시장도 좀 정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제도 개선도 있었지만 저희가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시장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 R&D나 이런 정부 예산 사이드의 민간의 역할, 그리고 CVC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인바이브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팁스라는 중기부에서 운영하시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CVC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바이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CV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 본인들 모그룹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문제를 내걸고 스타트업을 이제 찾는 경우도 있으시고, 본인들 사업 영역하고 관계는 없지만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 또 그 신산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일단 어떤 첫 번째 케이스는 대기업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매칭이 되면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R&D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스타트업 그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CVC가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이라면 스타트업이 이제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정부 R&D를 민간의 시장 사이드에서 좀 더 효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CVC가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본질적으로 시장 CVC를 활성화하는 데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아까 이스라엘 사례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시장보다는 좀 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상경제 장관회의에서 CVC 규제 개선안이 전반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외부 출자 40%, 해외 투자 20% 제한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해서 50%, 30% 완화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제도 개선안 결국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인데, 또 정무위 윤창현 의원께서 또 발의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
국회에서 좀 더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중에 또 하나의 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PO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그 신주 투자 의무나 뭐 자본 유동화 펀드나 뭐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그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엑시스를 가로막는 이런 요인들을 조금 더 찾아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뭐 펀드 규모의 그 확대 그리고 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CVC의 활동폭을 넓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고려해 주시고 계신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요. 특히 뭐 반가운 것은 외부 자금 조달 그 펀드를 40%와 해외 투자 총자산 20% 허용해 준 것을 각각 10%씩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상당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확대도 되고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속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서 된다면 좀 더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 벤처투자과 이종우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CVC랑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이종우입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그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저희가 CVC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벤처투자의 주무부처로서 이 책임 있고 그리고 내실 있게 이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발제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단서 되시는 그런 분들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롯데벤처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그간 상당히 여러 그 CVC 업계 분들하고 계속 가르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와 계신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분들의 명함을 얻었으니 열심히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CVC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꽤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 흔히 말하는 CVC라고 하면은 지주회사 CVC, 일반 주회사 CVC, 현재 대한민국에 12주회사 있는 거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대기업, 그러니까 비금융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VC들을 의미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권도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경우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5대 금융주주들이 전부 다 VC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CVC의 범위가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CVC 안에서 또 재무적 투자를 주로 하시는 그런 데들은 또 CVC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VC 업계에서의 목소리도 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은 접근을 해야 이게 좀 더 CVC에 대한 정책 활성화 정책이 유의미할 것인지 그리고 내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내용들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리고 더 진보된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주목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뭐 말씀하신 내용들 다 다루고 계신 내용이고 좋은 참고하시고 뭐 고민점을 또 이렇게 쉐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두 분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오늘 토론자들 좀 코멘트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까 한번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실까요? 우리 노비순 팀장님부터. 네, 뭐 되게 많은 이제 내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해외 그 기업들, 그 CVC 조직들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런 데서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좀 눈높이를 한 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국내 CVC들은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일단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비단 그 국내 수준을 좀 넘어서서 가려면 국내 안에서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해외 케이스들에 대한 스터디들
그다음에 그 해외 스타트업들하고 저희가 컴피티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좀 논의가 더 많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내부에서 규제 얘기하기에는 말씀대로 결국 해외하고 이 경쟁 문제잖아요. 지금 뭐 저희가 내부에서 뭐 플랫폼 기업들 규제 얘기하면 나오는 게 해외 기업들은 그런 규제 없이 펄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래놓고 해외 경쟁 언제 하냐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대로 이제 글로벌 얘기를 올해 또 천명을 하셨는데 정말 글로벌하고 경쟁하려면 저희가 가뜩이나 사이즈도 작은데 규제 때문에 그렇게 발목이 잡히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셔서 눈높이를 다시 한번 저희끼리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 교수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에서 썼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VC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 크게 그 기업이, 그러니까 비금융업 일반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사내부서 CVC에 해당하고요. 독립법인 CVC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했냐면 창투사나 신기사나 투자 활동을 하는 기타 형태의 여러 법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업으로 인가를 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요. 이 투자 회사들의 대주주를 정보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대주주가 비금융업 일반 기업인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도 다시 벤처 캐피탈들 VC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은행은 저희 연구에 독립법인 CVC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I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투자자죠. 근데 대주주가 아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CVC로 코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무적 목적의 독립법인 CVC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이제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목적의 독립법인 CVC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구마다 정의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주주를 투자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윤미 박사님이나 다른 여러 수강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시장에도 전체로 보니까 독립법인 CVC, 저희가 흔히 하는 창투사나 신기사보다 사내부서 CVC의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회수 시장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해줄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스케일업과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업과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내부서 CVC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내부서, 즉 이 기업들이 공개적 투자를 통해서 후기 단계 투자를 확대를 해야지만이 중간 회수 또는 M&A를 통한 회수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내부서 CVC, 즉 기업들의 공개적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즉 대기업에 있는 현업 담당자들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면서 스타트업도 득을 보고 대기업도 득을 보는 이게 상생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되는, 제대로 작동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VC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당연히 민간 VC를 활용한 외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팀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참여에 민간 VC가 좀 하는 역할들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민간 VC를 통해서 초기 기업들이 대기업과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후기 투자를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CVC, 독립법인의 형태든 사내부서의 형태든 이어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M&A 시장 활성화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이 저희 연구팀의 결론이고요. 물론 아직 저희 우리나라가 이 CVC 투자라든가 M&A에 있어서 아직은 좀 선진 금융 시장에 비하면 초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 길을 멀지만 지금 5년간, 16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일부 이런 모습들,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기 노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연구도 글로벌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민간부 씨 역할이라든지 여기 허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들에 대해 전반적인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플로아에서 한번 질문 혹시